개선 방안 연구이며 발제는 김정수 보건복지분과위원장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그럼 참석하신 분들을 한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신익섭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오늘의 포럼 개최를 준비해주신 장인범 일반행정국가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의 발제자이신 김종수 보건복지국가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김남영 교육문화국가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황재석 도시교통국가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박승식 의지학교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희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생활자치연구센터입니다. 다음은 삼법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부 서윤정 위원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인수 부사장님 소개해주십니다. 다음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기술진단부 장대환 과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부 소방서 이관문 대우전략 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부 소방서 박원중 소방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청 김승렬 정책비전 전문가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청 이구 안전총괄과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청 김광희 안전총괄과 방통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끝으로 희망도시 의정부시 안병용 지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안병용 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도시 의정부시 안병용입니다. 일찍 올라가기 힘드셨죠? 입니다. 아침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니까 좋죠? 와 좋아요. 예,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 사람이 없겠어요. 정말 다부당하고 힘든데 아마 오늘이 역사가 될 거예요. 그 정도 역사가 되고 여러분이 역사적 현장에 있습니다. 이게 정책 포럼이 대한민국에서 최장 정책 포럼으로 한번 기도 원이 인정을 했고 또 기네스 북이 인정을 했는데 그 후에 또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걸 뭐 앞으로 이 역사의 건강이 어떻게 준비가 되겠죠? 안병용 시장님의 마음에 맞습니다. 김종수 교수님한테는 박수를 안 해요. 이른 아침에 7시 한 20분쯤에 저희들이 모여서 포스터하고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9시까지 예정됐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하는데 오늘 재난안전에 대해서 귀가 좀 밝아졌죠? 예. 우리 김기환 씨, 그 내용이 다 있어요. 목차 안에 있는데 김정수 교수님 감사하고 특히 신익섭 교수님 일찍 나오시고 고생하고 감사합니다. 맨 끝에 또 뭐 언론 중요하다 그러는데 오늘 언론인들 국장님들 많이 오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오늘 주제가 이제 이게 재난 안전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인데 이게 재난 안전은요 제일 중요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죽고 사는 일이잖아요. 제일 중요해요. 대통령님도 공약하셨고 도지사님, 시장 모든 분수가
국민을 시민을 지키겠다고 제일 중요하다고 공약을 했어요. 하고 있고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칫 방심하고 소홀해요. 그리고 또 일어나면 또 계속 중요하다고 허둥지둥하는 주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정말 그게 불이든 태풍이든 홍수든 심지어는 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냐고 그러고 근데 전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홀하고 이게 또 불감증까지 있는 주제인데 오늘 이거 정말 잘했어요. 거버넌트는 정부인데 그 뒤에는 또 민이에요. 그러니까 민도 아닌 동물도 사람도 아닌 것처럼 관도 아닌 민도 아닌 협력 체계가 거버넌스라는 뜻인데 이게 민과 관이 협력해서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그러니까 돈과 물자와 컨트롤 타워가 국가나 행정이 되지 않으면 이건 민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민의 자율적이든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또 이게 목표가 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의미에서 발제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소홀할 수 있는 그러나 이러만 나오면 하여튼 큰일 나는 주제를 우리가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렇게 다시 쭉 할 수는 없는데 저도 귀가 굉장히 맑아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이 안전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하고 있구나 큰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어땠느냐 전부 재난은 자연적 재난을 재난으로 규정한 거예요. 대한민국 법에서 그리고 재난지역을 선포라든가 재난에 대한 구호는 근본적으로 자연재해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이. 그 자연적 재난 아니면 이렇게 홍수 지진 이런 것만 대응하고 이렇게 이제 대구 지하철이 폭발되거나 성수대교가 붕괴되거나 아파트가 붕괴되는 건 그냥 너희들끼리 그 사회적 재난이라 그러는데 국가적 재난 선포나 이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럴 이유가 있으면 대구 참사에 관한 지원 특별법, 개별법으로 다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의정부에서 한 3년 반 전에 큰일이 난 거예요. 아파트가 감개되는 3동이 타고 7분이 돌아가시고 한 50분이 부상당하고 350명의 재난이 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가 불났는데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을 크게 적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지진이 일어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냥 인간적인 사회적 현상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국가가 지원할 수 없어요. 여기 장관이 오고 뭐가 왔는데 도와달라 그러니까 시장님 행정학 교수하셨다면서요. 국가재난관리법에는 자연적 재난에 한해서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사회적 재난에서 지원하려면 국회의원한테 특별법을 만들어달라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 이 현대에서 자연적 재해가 빈번합니까? 사회적 재난이 빈번합니까? 빈번한 건 사회적 재난인데 법이 없는 거예요. 자연 및 사회적, 사회 하나만 붙이면 되는데 법률이 없는 거예요. 장관하고도 논쟁하고 그랬는데 현행법이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기고 탄원하고 해가지고 사회자를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별 또 시기별 사고 발생 발생이 그래서 오늘 우리 김남현 교수님하고 관련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사고 유형을 계속 컴퓨터에 넣어서 그 빅데이터라는 것을 형성하면 언제 어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시사하는 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또 우리 이구 과장하고 김강민 과장하고 모범 방금 얘기했죠.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걸로 잘 체계를 구성하기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국가적인 또 이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이유불문하고
시민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1번 과제인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뭐 그게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냐라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정말 오늘 이렇게 언론도 많은데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토론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부분만 정리를 했습니다만 정말 오늘 각계 전문가님들께서 정리해 준 거를 별도로 또 해서 보고도 받고 상회하는 조례와 또 예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수 교수님이 또 결론을 그렇게 내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중요성을 가지려면 언론의 협조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동의합니다. 언론에서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도 언론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작거나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또 이른 아침에 또 취재를 위해서 와주신 언론 우리 국장님들 정말 오늘 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부의 최선을 다해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중요성을 조금 언론에서도 달아주세요. 언론에게도 감사드리고 우리 언론에 대해서도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오늘 다시 한번 와주시고 발제하고 토론한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지원 조례를 경기도가 만들고 의정부가 만들었는데 이미 의정부 건 지나갔잖아요. 또 때를 써가지고 부칙에다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지나간 의정부 화재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망자에게 1억씩 뭐 부상자에게 얼마씩 제3자까지 다 지원하는. 왜 사회적 재난이 이게 곤란하냐? 곤란해요 사실은. 왜 곤란하냐? 천재에 대한 거는 휙 그래가지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사회적 재난은요 같은 불이 났다 이거예요. 큰 범위가 불이 났고 뭐 폭발했다 이거야. 근데 똑같은 불이 난 거예요. 공부상가에서 이렇게 상가 한 2동이 탔는데 즉각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새끼들 뭐하냐고 내가 다 아는데 몇 달 동안 밥 주고 뭐 호텔 주고 돈까지 다 준 걸 내가 아는데 우리 불 났는데 이 새끼들 왜 여기 안 오고 방 안 잡아주냐고 항의를 막 한 거예요. 다시 그 집 불난 거하고 아파트 불난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한 푼도 안 줬지? 이거는 대형 불이고 소방서 그렇죠? 집나무 한 푼도 줍니까? 불만 꺼주죠 가서. 개인 불난 거하고 개인 느끼는 참혹한 건 마찬가지인데 대형 불하고 어떤 건 지원해주고 불나는 거마다 다 지원하냐 이게. 또 지원 안 하냐 이게.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어쨌든 이게 트럼프가 자기가 후보가 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후보 시절에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하고 불구가 된 미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1년 반 전에. 내가 대통령이 되는 이유를 이 책으로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4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란의 핵무기에 대해서 오바마가 크게 협상을 잘못했다. 우리가 미국인데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카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한가지 협상을 할 수 있냐. 강력한 제재를 했어야 된다. 말 안 들었으면 굶어 죽여야 된다. 이 책에 의하면.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비핵화가 안 됐으면 뻘떡 일어났어야 된다. 근데 협상을 했고 돈을 주고 결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인정해달라고 떼쓰는 협상이 어디냐. 북한도 똑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런 협상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랑과 맺은 합의는 역대 최악이었다. 어떤 합의도 그나마 나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수치스럽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절대 이런 협상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멕시코 장벽을 왜 막아야 되나. 자기 국민하고 부인도 이민했는데 사랑한다. 그러나 마약 범죄자들이 넘어오는 것을 한 국가가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법인문을 막자 그러고 그 범죄를 해결하려고 도는 돈이 감옥에 넘치고 이게 무슨 짓이냐. 범죄자도 여기다 가둘 의미도 없다. 밥도 줘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의 협상이 어긋나고 무역협상은 왜 문제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을 목을 조르겠다고 한국과 일본 가만 안 두겠다고 여기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트럼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지 않으면 정보를 모르면 뻔한 일인데도 위기가 닥친다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이미 선언된 업데이트된 정보나 제품을 모른다면 계속 그게 상품의 패밀리가 있겠냐고요. 트럼프가 자기가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미국을 인도하겠다 그러고 외교 또 핵무기를 그 명분이 평화를 위한 세상의 지구의 평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대로 쓰고 있어. 내가 이란이나 대통령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쓰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미 선언된 또 여러 가지 박사님들이 여러 가지 장면에서 이거를 검토하고 확인하고 행정을 하는 거하고 같은 길을 걸어서서 이거 아니네. 그 시행착오를 그게 정책이든 뭐든 한다면 얼마나 이게 그래서 우리 행정은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헛걸음하거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행정이 아니냐. 우리는 전 분야에 걸쳐서 최소한 이렇게 한 8년 동안 행정을 해왔다는 거예요. 하루는 시장이 또 요번 주 내내 했습니다. 부시장이 국장이. 응? 그리고 그 시장이 직접 하지 않아도 그 정책을 이렇게 토론하고 한 결과물은 정책 자문관의 썸머리에 의해서 매일 또는 매주 시장한테 보고되고 야 이거 참 잘 토론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적용할 막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다시 국장한테 예산과 정책을 만들고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또 필요하면 예산을 해서 그리고 행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야말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나름대로의 행정을 변화시키고 진보할 수 있는 정말 의정부가 잘했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의 지방 행정사의 하나의 모델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자부심으로 저참 프로그램을 연속 취하 등록 지자체인데 여기에서 의정부시가 안타깝게도 범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의정부시가 범죄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보다는 지역적인 특색으로 경기 북부의 중심 지역이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의정부시로 많이 몰려 들어오고 서울로 빠져나가는 또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다시 이러한 그 지역적 요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제 경찰서 내지는 다른 그러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가 더욱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재난안전 거버넌스 진단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재난안전 거버넌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의 메인 네트워크로 단단하게 뭉쳐있는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로 본청 부서를 중심으로 하여 재난안전 업무 협조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도 업무 협조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중심이 재난안전 거버넌스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 내부 부서뿐 아니라 외부 유관기관도 안전총괄과와 연계 및 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관기관 중 소방서 및 경찰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정부시 재난안전 거버넌스에서 외부 유관기관은 소방서 및
경찰서, 그리고 한전, 전기안전공사 이러한 것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표 3을 보시면은 부서 구분이 나와 있고 그 내향 중심적, 부서 구분, 외향 중심적으로 해서 그 지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의정부시 재난안전 거버넌스 기관 유형별 연계도에는 시청의 경우 시청 외부의 협조 관계보다 주로 시청 내부의 협조 관계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관 기관의 경우도 기관 간 관계가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민센터의 경우 시청에 대한 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부 기관과 외부 기관과의 좀 더 협력적인 그러한 구축이 조금 더 협의 기관 간의 관계 형성이 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의정부시 재난안전 거버넌스 진단 결과를 요약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재난안전 거버넌스 체계가 간단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집단, 시청, 유관기관, 주민센터 사이의 협력관계보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각 집단 내부 간의 강력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와 외부 중점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과 강한 협력관계는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난안전 거버넌스에서 주민센터의 위치,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의정부시 재난안전 관리 정책의 그러한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재난은 예측할 수가 없고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발생되어요. 따라서 자연적인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의 재정비 강화가 필요하고 재난안전관리 협의 채널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즉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정부, 경찰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 이러한 협의 채널이 개선되어야 되고 내적으로는 권역별, 위계별 네트워크 구축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의정부시는 이러한 관계, 내부적인 이러한 관계, 유관기관과의 관계는 아주 잘 구축되어 있고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과의 관계에서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자율방재단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민간 자원 활용을 통한 민간 거버넌스 구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지속적인 재난안전 인프라 체계화를 구축을 강화시킨다면 어떠한 재난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화시키고 극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연구는 이러한 결과 정책 제안 내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열 정책비전 장관께서 네, 오늘 토론을 맡게 된 정책비전장관 김승현입니다. 김정수 교수님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부서에서 주도하는 우리 조청 포럼이 400지금 한 20회가 되니까 400회가 넘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혁신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역시 우리 음량제 조청 포럼도 이제 벌써 40회라는 상당히 오늘이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님도 많이 오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정말 이런 상황에서 좋은 부분에서 제가 진행을 맡게 돼가지고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은 먼저
교수님들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기관에서 오신 대표님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이것을 마무리해가지고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은 좀 핵심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3분 정도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심석 교수님께서 토론 말씀을 듣고 다음 토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고문을 잡겠습니다. 짧게 말하기가 좀 그래서 정부가 어제가 많은 것이 중에 하나로 딱 들어와 있네요. 오늘 보니까 거버넌스 체계를 지금 경찰서에서도 좀 나왔으면 알겠습니다. 빠져 있어서 좀 아쉽고. 결국에는 우리 행정혁신위원회는 실수서 단위 조차 그런 거 아니라 조금 좀 기대지향적인 장기적인 그러한 좀 계획을 제시했으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고생을 하셨는데 조금 더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자치경찰제가 지금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범 실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의정부시가 처음 이거를 좀 빨리 독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로 방역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결국은 시장님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좀 갖춰라 이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팩트 중심으로 네트워크에 있는 사실은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영상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행정혁신위원회는 더군다나 이제 우리 정부가 범죄 이런 게 또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선도적으로 이런 씨가 어떻게 자치경찰제 수용을 해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이 부분에 지금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우리 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더 연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사실 김단장님이 계셔갖고 경찰도 중요하고 기관도 중요하다가 결국은 재난 문제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자유방재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민 중심으로 이 거버넌스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수 있고 나중에 이들에게 좋은 의견을 주시면 경찰이나 소방서 이쪽과 시민들이 바라는 이런 거를 시장 중심으로 어떻게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지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것과 선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제 유신을 어찌 좀 뭔가를 올해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도 지금 뭔가 변하고 있을 때 우리 빨리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구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해주신 심석 위원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계석 교수님의 말씀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8,500원 막 그리고 막 엔진도 안 되고 막 그래서 범죄라든지 사회적으로 정리 제도가 생겨버리니까 현재 참 문제가 되는 거는 미세먼지라든지 말라리아 같은 것들이 또 수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오전 문제라든지 그런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정도 큰 있어서 지금 현재는 나라 전체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 준비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기회가 있으면 좀 네, 황계석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인봉 교수님의 말씀.
김 교수님 정말 대화롭고 잠깐 이제 토론 해주시는 시기하시는 또 홍계석 교수님 말씀을 논의를 좀 생성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토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논문 자체가 너무 좀 자극적으로 재난안전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불안하다. 오정훈 씨가 공개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를 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뭐 잘 아시는 대로 교통사고나 이제 자살률은 또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명하거든요. OECD 선진국보다 2배, 3배 되는 거.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재난에 있어서는 이렇게 자연재해나 생활안전이나 또는 뭐 지금 보통 얘기하는 그 범죄라든가 이쪽 부분은 사실은 화재나 이쪽은 OECD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씨는 사실은 이 자료가 제가 보니까 아마 김 교수님이 2014년부터 16년까지의 자료, 행정안전부가 지역안전지수를 보통은 그 전년도의 통계지수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한 거니까 아마 2017년까지는 나눴을 텐데 그거는 아마 확인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 통계 기준으로 하면 범죄는 이제 5등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벗어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자연재해 부분은 사실은 1등급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사실은 재난이라고 하냐면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보에 따르면 자연재해라든가 생활안전 측면이 중요한 거거든요. 범죄보다는. 그래서 이제 물론 범죄도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안전 지수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연재해라든가 생활안전 측면을 봐야 되겠다. 근데 그걸 보면 의정부 씨는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전체적인 지표가 좀 이제 확인을 해보면 4년치의 추이를 봐도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평택시하고 비교해도 모든 부분에서 어떤 특히 이제 수원은 또 이번에 사실은 범죄 부분이 모든 부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과연 이것이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해서 지금 어떤 사실은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 주셨듯이 거버넌스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인 연계 체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소방서 또 전기안전공사 얼마나 바쁜 사실은 직위에 계시는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또한 프로그램을 같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유기적인 연계 체계나 거버넌스 체제는 쪽 체제는 잘 되어 있다. 다만 더 중요한 거는 의정부 씨의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내부적인 지원이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돼 있나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작년도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 일반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53%입니다. 한 8,500억 정도의 일반 예계 본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53%가 사실은 사회복지 예산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기초수급자라든가 고령자들이 의정부 시에 많이 있다는 거고 또 3차 산업, 서비스업, 음식업 또는 주점들이 많이 있다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 지수와 관련된 지역안전 지수가 개선될 가능성이 즉 건강지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지수에서 상당히 의정부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생활안전이나 또는 공공질서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1조도 안 되는 0.3%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사실은 또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시에서 계속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회복지비가 지급되는 거는 이제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기초수급자라든가 고령자가 이게 잘못 추계되거나 또는 받아야 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지급되는 부분은 없는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세이브 된다면 생활안전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재난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고 지원됨으로 해서 이 의적인 연계체계 보너스를 통한 의정부시의 재난안전을 통한 의정부 시민들의 행복이나 안전지수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저희가 좀 정벽을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실은 분석의 아주 정말 기초적인 아주 중요한 자료를 제시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혁신위원회가 이런 주제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조정들이 앞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이렇게 주소하면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 의사의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주신 장영봉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남용 교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전문가는 아니어서 배우려고 사실 왔습니다. 발표해 주신 김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한번 읽어보고 저거 다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보니까 지역 안전지수 1등급이 그러니까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김포시 하나만 되겠네요. 그리고 지역 안전 이쪽이 경기북부 지역에는 거의 전망도 없고 대신에 그 안전지수 5등분 거리가 또 경기북부 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의정부 씨가 지역 안전지수 1등급이 안 되는 그 이유가 어떤 것도 있습니까? 의정부 씨가 지역 그 안전지수 1등급이 안 되는 아까도 저 서재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적 특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기북에서 중심이 지다 보니까 네. 그 외곽에서 있던 분들이 이렇게 왔다가 지역적인 특성에 따르는 요인은 지역적인 외에 따르는 요인은 현재는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아까 여기 이제 정치적인 제목이 재난안전 거버넌스잖아요. 지금 그 언급하실 때 그 새마을 운동 본부라든지 본부만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그 인가단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안전 거버넌스 할 수 있는 인가단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 연계를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여기 자료를 보면은 4개 번역들로 해가지고 현재 그 안전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난 취약점, 예를 들면은 제일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사진하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재난 취약지구별로 뭔가 그 어떤 재난을 할 때 소수들이 매뉴얼을 있었으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외 여행하다 보니까 그 이렇게 뭐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상점마다 이렇게 뭐가 붙어 있냐면은 화재 났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에어컨 해당을 해가지고 상점마다 이렇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화재 났을 때, 예를 들면 그게 뭐가 났을 때, 사고 났을 때, 가스화재가 났을 때, 뭐 어떻게 일반 어떻게 하라고 기본적인 그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모든 상점하고 공공시설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씨가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사고 났을 때, 뭐 했을 때 가장 시민들이 지켜야 될 어떤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걸 하나에 딱 적어가지고 그걸 각 공공시설마다 붙여놓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김남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승리 체계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시민이나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듣는 것이고요. 다만 자율적인 어떤 주민자치센터의 그 단체들을 어떻게 재난안전에 이렇게 참여를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안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재난안전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는 신청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각동사무소예요. 여기서부터 이 재난안전에 대한 어떤 강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과 더불어서 사전 교육이라든지 또 사전에 그런 어떤 교육이나 훈련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민자치센터에서 재난안전에 관한 제대로 정비를 하고 거기서 이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또 그 위해서 직원과 직접을 보고 총괄될 수 있다 해서 시청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앞으로 이 정부실에서 이게 재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각종 자생단체들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 한 12개 정도 되는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재난안전이나 의정부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시키느냐는 거예요. 특히 각 주민센터에 있는 주민자치분들도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분들이 재난안전 대책이라든지 다른 어떤 시청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도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사람이 욕구를 조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행에 참여하도록 하면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교수님께서 재난안전 거버넌스에 관해서 이제 네트워크 분석으로 분석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아마 이제 연구 목적에 나와 있지만 이제
기존의 그 시와 유관기관 그리고 이제 그 민간기관들 간에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 거버넌스 체제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구도나 제도는 잘 구축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내부적으로 운영이 잘 돼 있느냐 잘 돼 있지 않느냐를 아마 시각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일리가 있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것이 대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이제 분석을 하셨고 여기서 이제 분석 결과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부끼리는 잘 돼 있는데 그 시와 유관기관 그리고 민간기관과의 관계에는 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 이게 거버넌스이고 보니까 사실 유관기관과 시와의 관계까지는 괜찮은데 민간기관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간기관 중에서 저는 이제 어떤 이제 기구를 지금 제가 이제 주목했냐면 오늘 이제 김윤식 단장님도 나오셨지만 의정부시에 보면 지역 자율 방범단 그 방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동안 그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또 재난의 어떤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어떤 민의 어떤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이제 재난과 관련된 민간기관 중에서 이 지역 자율 방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전히 이제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 조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교육훈련도 있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만 가지고 부족한데 우리가 이제 어디서 할 수 있느냐를 보면 우리 소방서에 나오셨습니다만 이제 의용 소방대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럼 의용 소방대는 이제 사실 의용 소방대는 광역 중심이고 또 이제 그 지역 자율방범대는 기초 중심인데 의용 소방대는 사실 법률과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주로 이제 당원이 되려고 하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고 신체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 정년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간 교육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의용소방대가 화재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그 지역 자율 방재단도 이런 수준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직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 자율 방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의 어떤 거버넌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이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제 북미관계 말씀하셨지만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을지훈련이 이제 없어지게 장기적으로 이제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을지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비상 상태에서 다양한 어떤 훈련들을 하지만 사실 지역 차원에서는 재난과 관련된 어떤 그 대응과 훈련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훈련 자체가 이제 중단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대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재난에 관련된 어떤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가 주로 이제 이러한 어떤 종합적인 어떤 재난에 관련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에서 하기도 좀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도와 협력해서 도와 시가 협력해서 이런 기존에 이제 그 을지훈련에서 했던 그런 어떤 대규모적 어떤 훈련들을 좀 실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자율 방재단 같은 경우 보면 연 2회 8시간 이렇게 상당히 부족한데요. 그런 교육훈련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근데 그런 교육훈련에 관해서는 조례에서 보면 교육훈련에 관련된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시간이라든지 또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받을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방을 하고 대응은 잘 되어 있지만 실제로 상황이 벌어지면 또 그때 가서는 행동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훈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해왔고요. 이걸 많이 읽어봤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간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시에서 저희 의정부시에서도 시민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위원회에서 리빙랩이라는
그런 것을 한번 수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봤을 때 제가 딱 떠올랐던 게 그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리빙댐이란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자면 일상생활 속의 실험실이라는 뜻으로 공공, 민간, 지역 등 다양한 참여 주체가 참여해서 집단 지성으로 사회 및 서비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사회혁신 추진단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인근 시에서도 며칠 전에 이제 마감이 된 그런 것으로 리빙댐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도 함께한 지역의 한 축인데 지역 문제, 시청 내 각 집단이 이제 강한 협력 관계가 국가는 것처럼 시민 차원에서 참여 활성화 또는 민간 참여 활성화가 잘 된다면 어떤 이런 것이 더해져가지고 재난안전 거버넌스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빙랩을 도입을 해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된다면 주민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그들을 이제 지원하게 된다면 시민 차원에서 재난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또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해결하는 간다면은 시민 주도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소개받은 이상권입니다. 우리 김종수 교수님 발제 잘 들었고요. 저도 사실은 재난안전 관리 분야에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안전 거버넌스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재난안전 관리라는 그 광해의 개념에서 좀 접근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했고요. 그 광해의 개념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적 차원의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즉각적 대처를 위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책 방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컨트롤 타워가 어떻게 역할을 강화할 것이냐, 두 가지 측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적 차원과 즉각 훈련과 관련된 부분에서 컨트롤 타워가 강화를 시키고 생각하고 있고, 자, 안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범죄, 재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로 안전은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이 많이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만 잘 나와도 안전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안전은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SOC 투자 같은 것도 안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 같은 경우는 특히 안전체제 같은 경우는 상시적인 체제가 반드시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방 안전 차원에서는 종합적인 측면 아니고 직접적인 어떤 재난 안전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간접적인 부분도 관련해서 복합적인 여러 가지 SOC 투자라든지 등등 시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안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관리 체계, 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컨트롤 타워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런 상시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훈련 같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조 훈련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시 자체 내에서 반드시 어떤 재난과 관련된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반드시 시뮬레이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이라든지 훈련이 좀 있어야지만이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관기관과 그리고 민간 자원들이 반드시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유관기관과는 같은 기관들이기 때문에 어떤 거버넌스 체제와 구축이 모두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 자원과 어떻게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것이냐 가장 큰 문제는 이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존의 민간 자원을 어떻게 잘 연결시키는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재난 안전과 관련된 민간 자원을 육성하는 방안도 한번 시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재난 안전 체제 구축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까 의원 소방대 말씀드렸죠. 의원 소방대 같은 경우는 광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광역에서 재원이 투입이 되고 관련된 조례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민간 자원이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어느 자체에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서초 같은 경우는 몰카 보안관이라는 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민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는 제가 알기로는 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고 조례로서 물가보안관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또 뭐 귀갓길 안심 도우미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간자원들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산 투자도 민간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해갖고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고 또 세부적인 어떤 그런 관리 체계를 만들어 본다면 보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유정부시가 또 재난 안전 부분에 또 선도에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유관기관 대표로 오신 김인수 단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장 프로를 통해서 재난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지역 자율방재단의 중요성,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주신 김대중 감사드리고요.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 주신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오정시 지역 자율방재단은 지금 24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올해 경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15개 동의 방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시민단체 10개 단체도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자율방재단에서는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생명이나 재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또 평상시에는 내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단별로, 방재단별로 내찰 활동을 해서 위험 부위를, 위험 부분을 있는데요. 최근에 예로 호원유동 자율방재단에서는 호원천 회록역 부분의 하천에 이끼 제거를 했습니다. 한 이틀에 걸쳐서 긴 기간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그 이끼 제거의 목적은 수해가 났을 때 물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예찰과 그다음에 지역별로 위험성 있는 요소들을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타난 거에 공공기관과 거버넌스 구축 또 협의체를 구성과 또한 다양한 민간 자원의 필요성을 부각을 시켜주셨거든요. 저희가 각 산하단체에 있는 단체들과도 유관 협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하지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더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18년 10월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뉴얼이 내려왔습니다. 2018년 6월에. 그래서 이 매뉴얼에 의해서 시에 해당되는 자치행정과와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민간 단체들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사훈련도 실시를 한 상태로 있고요. 이러한 체계적인 거를 구축을 하고 있고 교수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를 보완해서 민간단체가 더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어쨌든 자율방재단으로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시에 해서 정말 안전한 의정부시가 되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의용소방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지역 자율방재단에도 의용소방대가 일부 있는데 말씀 교수님 주신 대로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고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역에 참여하는 것을 아마 소방서 측에서 많이 꺼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의용소방대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를 일부 하시는데 좀 소방서에 좀 눈치를 많이 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김국당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같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바로 거버넌스죠. 네, 다음은 장기원 과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장관님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제가 계시는고요. 진광 과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전력공사하고 저희 안동공사하고 잠깐 부분을 편별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기관이고요. 저희는 이제 보내준 전기가 안전한지 관리하고 검사하고 점검하는 그런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저희 안전공사에서는 요즘 시청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특별히 이제 연계를 많이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봄철에는 국가안전대진단이 3월달, 4월달로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이 온 걸 토대로 해가지고 협조해가지고 지금 4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4월달에서 10월달까지 빗물 펌프장 각 펌프장별로 대기장을 지정을 해가지고 집중 호우 시에는 출동을 해가지고 복구하거나 이런 걸 대기하고 이렇게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 안전공사에서는 대국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전기안전 에버 서비스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라든지 노후된 아파트, 연초와 같은 데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출동을 해가지고 한전에서는 전기를 공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책임 공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전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내부적인 것은 여기 안에 있는 전기안전 관리자가 책임을 지는데 전기안전 관리자들이 어떤 법과를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을 해가지고 그걸 복구하고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연계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마다 있는 전기를 다 쓰고 있는데 전기안전 119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공사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응급조치, 전기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응급조치와 또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진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차단기가 부탁했다든가 이런 것은 간단한 복구를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 교육을 통해서 찾아다니면서 해드리기도 하고 또 유관기관에서 공문이 오게 되면 제가 직접 가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기안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시에 건의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지난번에 서울에서 KT 통신부가 화재가 나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전기, 가스, 통신, 경찰 이런 유관기관도 같이 초대해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회의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안동공사에서 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국민 만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현장도 가가지고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기하고 대행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김광호 팀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서방대 얘기를 교수님이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용서대가 이제 공공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민간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지 자유롭게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의소대원들끼리 서로 눈치를 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이고 소방기관의 관점에서 이 제안을 많이 체계를 드리고 싶고 오늘 이렇게 계신 분 말씀을 많이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좀 시야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시스템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얼마나 이게 잘 운영되어 있는지
의견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도 이제 그 긴급구조 대응 계획도 있고 또 긴급구조 종합훈련도 크게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 유기한국가로 이렇게 공조를 해보다 보면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저도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지금은 잘 공조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비교적 잘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긴급구조 통제자 훈련이 있는데 예술의 전당에 있습니다. 이번 기간에 저희가 이제 또 연락을 드리고 또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또 현장에서 이 유관기관하고 국민청원도 시나 이 경찰관들 그쪽에 공조 연락을 해보면 굉장히 공조가 잘 됩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저는 많이 배우고요. 이렇게 재난안전관리에 이러한 포럼이 있다는 것도 듣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박원정 수반장님 아니면 대각선으로 화살살 터널을 잡는 뒤 사고가 좀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장소에 대해서 시기, 계절, 장소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좀 분석을 좀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원정 수반장님. 사회에 보면 그 재난에 대비한 사회적 역량도 많이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을 가정한 다양한 모의 훈련 등을 통해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키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 또 민간 전문가와 교직 협조해서 수시로 사전 점검이라든지 예차 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요한 의견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검토해서 재난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강희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관계팀장 김강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고요. 저는 재난관리에 대해서 최일선 시골부서로서 재난안전위원회 그리고 그런 컨트롤타워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감독이나 유관기관과 또를 추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역 자연 안전 방재단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이 김정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서 상당 사실이고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시장님께서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가지고 대기학교와 협업해서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연방재단 전문가 과정하고 신뢰 과정을 40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예산을 해가지고 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인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이제 작년도 자연재난 분야에서 1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부심도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더욱더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저희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강희 팀장님께 박수 한번 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저 참고를 참석하신 분들 모든 분들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희망도 심정부 발치자 그럴까요? 자, 발치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런 부분의 상당 부분이 제가 너무 그냥 큰 틀 속에만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 연구한 분야 이 속에 상당 부분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신 중앙정부하고 경기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장인범 교수님이 말씀하신 예산 문제, 김영 교수님 말씀하신 다양한 NGO와의 관계 등등 많은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다행히 제가 연구원 분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놓친 부분이 오늘 많이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광희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있는 관계단과의 그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 책에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부시의 그러한 시위와 NGO 관계단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러한 재난안전에 관한 그런 공부가 여러 가지 구축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했는데 이 안에는 이제 제가 쓴 논문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관기관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 지역 언론입니다. 지역 언론은 그러한 것을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확산시키고 교육하고 안전하는 그런 보도를 해주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끼리 아무리 협력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속도에 스피드에는 언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언론에서의 역할을 상당히 기대해볼만 합니다. 좀 더 많은 그 언론의 역할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는 다음 마지막으로 그동안 제가 한 지난 1년 동안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특히 그 안전 총괄과 및 안전 재난 관리에 관한 부서하고 좀 접촉을 좀 했는데 특히 그 실무 담당자 집에도 못 가고 뭐 몇 개월 동안은 그 재난 났을 때 그 현장에서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뭐 있더라고요. 또한 그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가 그 자원봉사자들, 그 연세 드신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생활을 다 놓고 달려와가지고 활동해주는 모습에 많은 분들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가 된다면 모든 것이 많은 기업과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진다면 의정부시는